안녕하십니까. 줌달 일반학 12장 반응속도론이죠. 반응속도론의 그 2부 이제 드디어 적분속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부에서는 일반적인 반응속도의 표기와 함께 반응속도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그들을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주로 이야기하는 적분속도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적분속도식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가지고 각각의 반응차수 0차, 1차, 2차에 따라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1차 속도식인데 일단 여기 먼저 보시죠. 자, 저희가 전 시간에 일부에서 0차 반응과 1차 반응과 2차 반응을 그렇죠.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로 표현하는 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분 속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각각 이와 같이 적분속도식으로 표기한다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각각 적분속도식으로 표현한다라면 결국은 이들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X축, 시간에 따른 Y축과 반응물의 농도로 제가 임의의 반응물 A로 좀 바꿔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질들을 모두 다 어떤 임의의 반응물 A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각각의 이런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반응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로 어떠한 그래프의 모습이 나타날런지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죠. 자, 0차인 경우에는 아무리 반응물의 농도가 변해도 반응 속도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반응 속도가 그렇죠.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반응물이기 때문에 농도가 감소해야 되는데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죠. 자, 잊지 마십시오. 적분속도식은 농도 시간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일부에서 보셨어요. 바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요? 반응 속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응 속도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가 나타나겠고요. 반면 그렇죠. 1차 반응의 경우에는 누구를 그렇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커집니다.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면 할수록 반응 속도가 점점 작아집니다. 즉 반응물의 농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렇죠.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1차와 2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즉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이 2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다시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단 더 많이 증가합니다. 누구보다 1차보다 2차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반대로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반응 속도가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을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줄어드는 양이 나중에 줄어드는 양보다 그렇죠.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줄어드는 양이 나중에 줄어드는 양보다 훨씬 더 어떻다? 큰 이와 같은 경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 반응물의 최초 농도를 이와 같이 A0라고 별도로 이와 같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 그렇죠. 이들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2분의 A 제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모두 다 여기에 별도로 제가 한번 표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분의 A0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고요. 반면 이 농도가 다시 한번 절반의 절반 얼마가 되죠? 4분의 A0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이와 같이 별도로 여기에다가 제가 정돈을 해놨습니다. 다시요. 이 농도가 4분의 A 제로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와 같이 4분의 A 제로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와 같이 제가 임의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요거 잠깐 보세요. 나중에 개념으로 확인합니다.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경우와 그 시간이 일정한 경우와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향을 통해서 과연 농도 시간 그래프 적분 속도식에서 이들이 가지는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렇죠?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자, 1차 속도식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적분 속도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X축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Y축 반응물의 농도 변화값이 어떻게 되죠?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Y축으로 있는 값이 무엇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반응물의 농도가 아니라 반응물의 농도의 자연 로그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1차 함수꼴로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Y절편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의? 바로 최초 농도의 1차 자연 로그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은 만약 여기를 반응물 A0의 최초 농도의 자연 로그 값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차 함수 보세요. 그래프의 기울기값이 음수값, 즉 마이너스 K를 가지면서 전체 나중에 시간 T에서의 A의 농도는요. 마이너스 K 곱하기 X축 시간이고요. Y절편 바로 반응물 A의 최초 농도의 자연 로그 값의 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가지고 1차 반응 속도식을 가지고 무엇한 결과 속도에 대한 시간의 그래프를 적분한 결과 나타난 결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가 되겠고요. 자, 1차 속도식은 그래서 이와 같은 응용한 예로서 적분 1차 속도 반응식은 이러한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1차 반응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한 속도에서 나타난 각각의 반응 속도식은 당연히 반응물에 대한 반응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요. 그렇죠. 임의의 반응 속도 V는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 K2O5의 농도에 대한 반응 차수에서 뭐기 때문에 1차 속도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 차수가 1차다라고 해서요.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므로 이것을 함수 형태로 나타나니까 시간 t에서 나타나는 반응물의 농도 이미 시간 t로 해도 되고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kt 더하기 그렇죠. ln 누구의 요거 y절편 잊지 마세요. 누구의 반응물 농도의 최초 농도입니다. 그냥 농도가 아니라 최초 농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바꾸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누구의 반응물 바로 N2O5의 농도에서 어떠한 모습이 1차 속도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균일하게 줄어드는 이와 같은 그렇죠.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1차 함수의 꼴이 나타날 수 있겠고 2차 함수래요. 참 1차 반응식의 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1차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를 가지고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죠. 오른쪽에 이와 같은 주어진 값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그래프로 나타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여기 나타나는 농도의 변화가
0.1에서부터 0.07, 0.07에서 0.05, 0.02, 0.0125가 나타나면서 이들 간격 자체가 0.0, 여기 0.03이고요. 0.03 간격이 나타나고요. 다시 0.02 간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시 0.0 그렇죠? 여기 나타나는 거 25 간격이 나타나서 간격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값 자체가 무엇 되는 거? 자연로급 값을 가지고 있어야만 균일한 차이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균일한 차이가 아니라 점점 조금씩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응식에 있는 누구 값을 그렇죠 데이터 값을 먼저 살펴보신다라면 누구는요 그렇죠 이와 같이 자연로그를 취했을 때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유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초에 있는 여기에 이러한 자료값으로 무엇을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10화 오른쪽 보십니다. 어느 쪽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다시 한번 누구로 1차 함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1차 함수의 꼴로 변형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이 X축은 시간 그대로 두고요. Y축을 누구로? 반응물 농도의 자연로급 값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것? 이와 같이 균일한 1차 함수의 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Y절편은 무엇이 된다? 그렇죠. 반응물 농도의 최초 농도의 자연로급 값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따 나타나는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K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 꼴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를요? 반응 속도 상수값을 구했을 때 바로 그래프의 누구를요?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 속도 상수값이 즉 속도 상수값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덕분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 50초분의 Y축의 변화량 하고 나오겠죠. 2.649 마이너스 2.303 하게 되면은 너무도 단순하게 얼마? 6.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퍼세크 되겠고요. 이때 음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반응 속도 상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양의 기울기 즉 K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부호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거 뭐죠? 1차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1차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가 반응 속도 상수 값의 단위가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죠? 퍼세크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자, 1차 함수 한번 풀어봤습니다. 덕분에 1차 함수 풀어봤고요. 이것으로 우리는 그렇죠. 이와 같은 1차 함수를 통해서 뭐죠? 일정 시간 t초 후에 누구의 바로 반응물의 농도를 주어진 공식에 집어넣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속도 상수값 6.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퍼 세크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150초일 때의 농도는 반응속도 상수 곱하기 150초 시간 나오겠고요. 그리고 최초 농도가 0.1몰이었기 때문에 ln 0.1을 대입하셔서 모두 다 구하면 결국 그 값은 0.0353몰/리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로그에 이 정리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라서 여러분 문제 풀실 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자료값 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산수를 잘하는 사람을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는 반응 속도를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1차 반응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1차 반응의 반감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반감기 다시 한번 강조해보죠. 우리가 흔히 T 2분의 1로 쓰기도 하는데요. 반감기는 바로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감기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그림 오른쪽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1차 반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반감기 이미 보았죠? 누구의? 반응물의 최초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타났고요. 그 농도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어땠죠?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차 반응의 특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나왔더니 여기에 나오는 반감기 값이 일정하다는 특성이 나오겠고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 0차 반응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반감기가 점점 감소하는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예, 여기 있는 2차 반응은 그렇네요. 예, 바로 반감기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라는 것 역시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덕분에 자료값을 모았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초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모두 다 하나같이, 그렇죠? 100초로 균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전 단계의 농도에 대한 다음 단계의 농도의 비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균일하다. 즉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것이, 반감기 자체가 일정하다는 것이 누구의 1차 반응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덕분에 절반으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정의와 함께 그들 간격이 점점 모두 다 균일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자, 1차 반응의 반감기는 그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1차 반응의 반감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여기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분명히 1차 반응의 식을 보았더니 반응물이 시간 t였을 때의 농도는요, 누구로? 마이너스 k t 더하기 ln, 예, 반응물 A의 최초 농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죠. 반감기는 그 시간 t가 반감기를 의미하고요. 그때의 농도, 즉 시간 t가 2분의 1 반감기였을 때의 농도는 최초 농도의 절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이것을 위에다가 제가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면 자, 나중 농도는요, 얼마가 나오죠? ln, 그렇죠? 2분의 a 제로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간 t가 바로 반감기 시간이 되겠고요. 자, y절편인 누구의 반응물의 최초 농도의 자연농도 값은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이항한다라면 ln a 분의 ln 2분의 a 제로가 되니까 결국은 뭐죠? ln 이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 자체가 마이너스 k t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당연히 지워지겠죠. 왜 그렇죠? 2분의 1이니까 뒤집어지면 양변에서 마이너스 지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감기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죠? 자, 누구분의 k분의 ln 이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n 이 값 우리가 흔히 이와 같이 0.693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군요. 반감기는요, 누구분의 k분의 0.693이다. ln 이 값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반감기가 일정한 경우, 즉 누구와 상관없이 반응물의 최초 농도와 관계없이 누구는 반응 속도 상수가 크면 클수록 반감기는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1차 반응의 반감기는 농도와는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반드시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공식을 활용을 해서 어떤 1차 반응이라고 나왔어요. 반감기가 20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응의 속도 상수를 계산해라. 간단한 이야기죠. 속도 상수는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분명히 반감기는 누구분의 반응 속도 상수분의 ln 이 값 0.693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응 속도 상수는 누구분의 반감기 분의 0.69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 20.0 분에 해당하는 분의 누구를요? 예, 0.693
후 3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당연히 이 반응이 75%가 완결되려면 하고 나왔습니다. 자, 반감기가 얼마 지나면 한 번 지나면은 50%가 완결되는 거니까 그것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간, 즉 반감기의 절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역시 동일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반응 속도 상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으로 그러한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누구는요. 자, 여기는 나중에 대한 농도에 대한 최초 농도의 누구는 그 B가 75%가 되는 시간 T를 구해라 라고 나왔는데 이미 반응속도 상수값이 무엇이기 때문에 3.47 곱하기 11-2제곱 per 미닛이 됐기 때문에 시간 T 미지수로 놓고요. 예, 75%니까 ln 얼마 나오죠? 예, 전체 반응물의 시간 T의 농도에 대한 최초 농도가 얼마 나옵니까? 4.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시간 t는 어떻게 나오죠? 이와 같은 0.25분의 1 나왔기 때문에 4.0 대입하셔서 그대로 t 구하면은 40분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75%가 완결됐다는 이야기는 얼마 나옵니까? 최초가 되면은 50%가 완결이 되고요. 또 50%에 더 25%를 확장을 해서 75%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맨 처음에 얼마 나왔죠? 그렇죠. 생성물이 없는 0%의 반응이 일어나서 50%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반감기가 되겠고요. 다시 75%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 반감기가 되는 거니까 전체 시간은 반감기의 몇 배?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반감기 20분 곱하기 2에서 40분을 얻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지만 이왕이면 주로 공식을 자주 활용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케이스 2차 속도식 되겠습니다. 자, 2차 속도식 칠판 오른쪽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차 속도식은 아래와 같은 경우죠. 시간에 따라 반응 속도가 점점 더 많이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것을 무엇으로? 그렇죠. 적분 속도식으로 나타냈더니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반응물의 농도가 점점 적게 줄어드는 경우인데요. 반감기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1차 함수꼴로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했더니 자, 요거 잘 살펴보세요. X축 동일하게 시간에 대해서 나왔을 때 Y축의 값이 바로 반응물 농도의 역수가 나오면은요, 이러한 경우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Y절편값 역시 반응물 최초 농도의 역수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래프의 기울기 값은 바로 반응 속도 상수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이 바로 누구? 그렇죠. 바로 2차 반응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 알아두시죠. 자, 가볼까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2차 속도식. 그래서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반응 차수가 2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를 보시면 누구는 2차가 되기 때문에 per mol sec가 되거나 아니면 리터 per mol sec가 된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학적인 감각을 늘려봅시다 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은 누구를요? Y축 반응물의 농도의 역수에 대해서 Y절편 반응물 농도 최초 농도의 역수가 되겠고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플러스 K가 되는 1차 함수의 꼴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것을 반감기와 다시 한번 연결해 보았더니 반감기 기억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연산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시간 t에서의 A의 농도의 역수는 누구? K 곱하기 시간 t 더하기 반응물 농도의 최초 농도의 역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반감기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반응물의 농도가 얼마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그렇죠? 시간 t는 바로 반감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더하기 반응물 농도의 최초 농도의 역수가 y절편으로 왔기 때문에 요거 왼쪽만 정리하신다라면 뒤집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구로요? 예, 반응물 최초 농도의 얼마죠? 2가 되는 것이죠. 한번 이항을 하겠습니다. 이항하게 된다라면 자, 누구는요? K 곱하기 T 2분의 1 반감기와 반응속도 상수의 곱은 이항하면 누구분의 반응물 최초 농도의 분의 2 빼기 1을 되는 거니까요. 뭐만 남습니까? 반응물 최초 농도분의 1이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저희가 알고자 하는 누구는요? 반감기는 제가 K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반감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감기를 구하는 식으로 한번 바꾸어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반감기 누구는요? T 2분의 1은 그렇죠? 누구 곱하기 K 곱하기 반응물의 최초 농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자, 이러한 2차 반응의 특성은 반응물의 초기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감기가 짧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감기 자체가 누구를 가지고 반응물 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1차 반응과 사뭇 대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도 과정을 통해서 2차 반응의 반감기는 초기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가장 간단하게 데이터가 나와져 있는데 자, 살펴보죠. 0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줄어드는 폭이 1차 반응보다 더 많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1차인가 2차인가? 당연히 2차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이 반응의 반응속도 상수값 K는요 하면은 조금 전에 저희가 구한 누굴 가지고 반응속도 상수값을 가질 때는 반감기 즉 초기 반응속도를 가지고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속도 상수값을 구하고요. 이 실험 조건에서의 반감기 역시 그와 같은 역의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관계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A에 대한 답부터 한번 해볼까요? A에 대한 답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그들 그래프를 가지고 1차 함수꼴로 전환시켜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반응물질의 농도의 역수를 구하셔서 그들 값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 1차 반응이냐 2차 반응이냐를 알아봤을 때는 반응속도가 아니라 농도의 역수를 구해보고요. 자연요구 값을 구해봤었을 때 어느 게 더 1차 함수꼴이 나타나느냐로 알 수 있는데 자연요구 값을 가지고 했을 때는 1차 함수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반응물 농도의 역수를 취했을 때는 정비례하는 그들 간격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1차 함수꼴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응은 뭐가 되는 거죠? 2차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2차 반응이라는 것을 누구로? 1차 함수꼴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자, 1차 함수꼴이 나타나는 것이 ln 값으로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셨죠? 자, 그래서 나타났고요. 그러므로 2차 반응이라는 결론을 낸 이후에 B에 대한 답을 이제 얻을 수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속도식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주어진 질문, 반응속도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여기 있는 반응속도 값과 누구를 가지고 바로 반응물의 농도값을 대입을 해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걸로 대신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기울기 K값은요. 그렇죠? 이들 누구에 대한 시간에 대한 바로 이것 Y축의 값, 즉 반응물 농도 변화의 역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서요. 이들 값을 구해보았더니 그 기울기는 6.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단위 주의하시라 그랬죠. 리터 퍼몰 세크가 되거나 아니면 퍼몰 세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반응 속도 10가지를 완성해 보았고요. 이것으로 이 물질의 반감기는 누구의? 그렇죠. K 곱하기 반응물 최초 농도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K값, 반응속도 상수값 6.14 곱하기 10-2제곱 나왔으니까요. 6.14 곱하기 10-2제곱 곱하기 A의 최초 농도값 대입을 했더니 얼마죠? 바로 0.01몰/리터였죠. 그래서 그 값에 대한 역수를 구했더니 그렇군요. 반감기는 1.63 곱하기 10의 세제곱 단위 X축 세크로 나왔으니까 여기도 단위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초단위가 나오면 초단위 사용하시면 되고요. 분단위가 나오면 분단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1차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머지 하나 0차 반응이죠. 다시 한번 0차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0차 반응은 여기는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0차 반응, 즉 반응물의 농도가 변해도 반응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것을 적분 속도식으로 바꿔보았더니, 즉 적분의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시간에 따른 농도의 그래프에서 이미 처음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1차 함수가 나왔죠. 자, 그러므로 여기는 1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1차 함수 한번 직접 표현해 볼까요? 시간 t에서의 A의 나중 농도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K를 가지니까요. 즉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데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간 t y절편 A의 최초 농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1차 함수의 꼴이 처음부터 파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마저 한번 반감기 나타낸 김에 구해봅시다. 반감기 때의 A의 농도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간 t가 반감기가 되겠고요. 요것 얼마 되기 때문에 A의 최초 농도가 Y 절편되기 때문에 이항하신다면 마이너스 K 곱하기 반감기의 곱은 이항하면 2분의 2 A제로 되는 거니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A 제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반감기 값은 양변에 마이너스 없어지게 되겠고요. 얼마? 그렇죠. 2K분의 A의 최초 농도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누구와는 다르게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차 반응의 반감기를 나타내는 공식은 누구분의 반응 속도 상수분의 0.693 ln E 값이었고요. 2차 반응의 반감기를 구하는 값을 쳐다봤더니 이것은 누구분의 그렇죠. K 곱하기 A의 최초 농도분의 누구로 역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네요. 아주 상반되는 결과 0차 반응은 2차 반응과는 달리 A의 최초 농도, 반응물의 최초 농도가 크면 클수록 반감기가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덕분에 이와 같은 것으로 0차 반응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덕분에 여기 나타나는 0차 반응 1차 함수꼴로 나타내 보았고요. 반감기 역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해봤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것이 바로 0차 반응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0차 반응의 예로서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산화질소가 질소기체와 산소로 어떻게 되는 것? 그렇죠. 분해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켜도 결국은 반응 속도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나왔더니요. 이와 같은 반응은 그렇죠. 농도가 반응물의 농도가 3배가 되더라도 표면이 일정 수의 분자만을 누구가 백금이라는 물질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농도가 증가해봤자 소용이 있다더라 없다더라 없다더라가 되겠습니다. 즉 왜 그러느냐?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이요. 어디에서? 백금 표면에서만 일어나는데 백금의 양이 일정하게 백금 양이 존재한다라면 아무리 농도를 증가시켜도 이 안에 존재하여서 붙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산화질소의 양이 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하나의 예시니까요. 알아두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반응물을 가진 반응에 대한 적분된 속도식을 본다라면 이와 같은 유사 N차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A물질, B물질, C물질 같은 반응물이 많은 경우에는 각 반응물들의 반응 차수의 합이 바로 전체 반응 차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각각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누구 되는 거? 농도가 제일 낮은 물질에 의해서 그렇죠. 의존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유사 N차 반응의 예로서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또 다른 하나의 예로서 두 종류 이상의 반응물을 가진 반응에 대한 적분된 속도식은 각각 이와 같이 저희가 문항으로도 풀어봤던 거죠. 비아로3 음이온, 다음에 브롬 음이온, 그리고 수소 양이온이 반응물로 나왔을 때 각각의 반응 차수가 1차, 1차, 2차로 저희가 존재한다라면 전체 반응 차수는 4차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여기에 있는 비아로3 음이온의 농도는 상당히 감소가 되겠지만 반응 속도는 무엇된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유사한 정도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유사 1차 반응 속도식이라고 표현되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 N차 반응의 경우에는 바로 반응물 어떤 한 반응물의 농도가 다른 반응물의 농도에 비해서 매우 작게 된다라면 그러한 반응 속도는 그 농도가 제일 작은 물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농도 변화의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으로서 전체적으로 한 예가 나온 것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반응 차수 1차, 1차, 2차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누구는요? 1차 반응을 가지고 있는 비아로3 음이온의 농도는 상당히 감소가 될 것이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죠. 거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 반응 속도식에서 나타나는 나머지 값 누구를 가지고요. 여기는 요거죠. 요거 잘 보세요. K 비아로 음이온하고 수소 양이온의 최초 농도에 대한 각각의 값을 상수 처리시켜서 결국은 전체 반응 속도를 누구만의 비아로3 음이온의 반응 속도로 어떻게 된다? 일치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사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워낙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잘 틀리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와 B와 C가 있었을 때 A의 농도가 제일 낮은 경우라면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반응 속도가 이와 같이 나타나지만 이 값은요. 누구를요? 결국 무엇으로서 반응 속도, 새로운 속도 상수에서 누구 걸로? A의 반응 속도와 유사하게 여겨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자료값 동일하게 초기값, 농도 변화, 반응 후를 살펴봤더니 B나 C 물질은 거의 농도 변화가 워낙에 농도가 커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도 변화가 제일 큰 물질의 반응 속도가 나머지 반응 속도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보셨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본 0차, 1차, 2차 반응의 종합편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을 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작아서 0차 반응이나 1차 반응이나 2차 반응을 각각 1차 함수꼴로 나타낸 형태를 보았더니 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1차 반응, 0차 반응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죠? 결국 시간 t에서의 반응물의 농도는 마이너스 k t 더하기 반응물의 최초 농도로 1차 함수꼴이 나타나고요. 이때 나타나는 누구는요? 그렇죠. 반응물에서 나타나는 반감기의 형태를 보았더니 반감기 T2분의 1은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최초 농도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 점점 반감기가 그렇죠. 길어지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합이 나타나기 때문에 K분의 누구로요? A 제로값으로 나타났었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1차 함수의 꼴은요. 뭐가 나왔죠? Y축 반응물의 최초 농도의
자연로그 값 무엇 나타났다? 마이너스 K 곱하기 T 더하기 반응물 최초 농도의 자연로그 값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나왔고요. 반감기 역시 어떻게 되는 것을 그렇죠? K분의 0.693 ln 2로서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가 없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2차 반응의 경우에는 시간 t에서의 반응물의 농도의 역수는 양의 기울기를 가졌다 나타났고요. y절편 반응물 농도의 역수로 표현됐으며 반감기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로서 K A 제로분의 1로 나타낸 것을 살펴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으로서 0차 반응은 반감기가 감소하는 반응으로 자 1차 반응은 반감기가 일정한 반응으로 2차 반응은 반감기가 점점점 증가하는 반응이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이와 같은 적분속도식에서 나오는 X축 모두 다 시간입니다. 하나같이 Y축 값만 누구로 나타내는 경우 반응물의 농도로 반응물의 농도의 자연 로그 값으로 반응물 농도의 역수로 나타내었을 때 얼마? 1차 함수가 되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기울기 값 자체가 누구라는 거? 마이너스 K라는 거, 즉 반응 속도 상수의 음의 값이라는 거, 기울기 값이 바로 반응 속도였다는, 반응 속도 상수였다는 거, 속도 상수가 아니고요. 속도가 아니고요. 속도 상수였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드시 표를 꾸며서 기억해 주신다면 아래와 같이 표가 나오지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잠깐 생략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참 제가 여기 반감기에서 잠깐 하나 빼먹었습니다. 0차 반응의 반감기는 누가 아니라 K분의 바로 반응물의 최초 농도에서 2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요거 잠깐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표로 만들어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반응 속도는 0차, 1차, 2차 반응으로 적분 속도식을 가장 대표할 수 있고요. 이것 외에도 물론 3차, 4차, 5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0차와 1차와 2차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고요. 자, 저기 오른쪽 보시면 각각에 있는 일반적인 반응 속도 법칙에 의한 것을 적분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각각의 그래프를 나타내 주다 보니까 0차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감소하는 반응, 그렇죠? 1차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일정한 반응, 2차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증가하는 반응이 나타났고요. 각 반응의 반감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차 함수 꼴로 나타냈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 0차와 자연로그를 사용한 1차와 그리고 최초 농도의 역수, 즉 반응물 농도의 역수를 사용한 2차 반응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들 따라 나타나는 각각의 바로 반감기의 값 정도만큼은 반드시 그렇죠 외워주셔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주로 나타나는 적분속도식의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그림 먼저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공식과 함께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반응속도론의 적분속도식 해석해 보았고요. 잠시 후 쉬셨다가 나머지 마무리 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열공하셔서 우리 좋은 학점 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